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된 고성능 차량, 바로 코나 N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하는데요. 일반 코나도 아니고요, 코나 N라인도 아니고 진짜 리얼 N입니다. 과연 일반 코나와는 어떤 익스테리어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인테리어에서는 어떤 기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현대자동차 코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출시되었을 때 독특하고 상당히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이 훨씬 더 괜찮았다라는 평들이 많았는데, 코나 N 모델을 보니까 코나 N을 위해서 이렇게 페이스리프트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도 고성능 차량과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면부에는 많은 디테일들, 많은 부분들이 눈에 띄지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바로 이 전면부 에어 인테이크 홀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고성능 모델인데도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여기 뚫려 있지 않고 세 개 다 막혀 있어요. 이게 조금 독특한 부분이고, 하단부 라디에이터 그릴을 보게 되면 현대 엠블럼을 동일하게 블랙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현대 엠블럼이 안 보여요. 이런 거는 오너분들이 참 좋아하지 않을까. 따로 애프터마켓으로 작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블랙인데 여기만 실버였다거나 그랬으면 너무 튀었을 텐데 여기까지 다 블랙으로 마감을 해서 이런 부분은 참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현대 마크가 거의 안 보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잘한 것 같고, 대신에 여기 N은 은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N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현대차라기보다는 고성능의 N 브랜드를 더욱더 강조했구나라는 걸 엠블럼만 보더라도 현대 엠블럼은 좀 숨겼고요, N 엠블럼을 더욱더 강조했기 때문에 N 고성능을 강조하는 차량이다라는 걸 라디에이터 그릴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도 여기 가운데는 뚫려 있게 되는데 좌우는 막혀 있고, 하단에는 레이더 센서가 마련돼 있어서 반자율 주행과 같은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프론트 립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컬러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이건 뭐 벨로스터 N도 그렇고 M 모델에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아이덴티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 되게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사이드 스커트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 있는 캘리퍼까지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컬러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고 이 차 좀 멋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포인트들은 고성능을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클레딩 부분도 플라스틱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차량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경량 휠이 들어가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 P0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고성능에 적합한 조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브레이크 캘리퍼도 이렇게 N하고 레드로 되어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M 스포츠는 파란색, 그리고 골드 캘리퍼도 있고, AMG 같은 경우에도 레드나 골드 컬러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N은 강력한 빨간색을 사용하고 있고, 캘리퍼 제동 성능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타본 현대자동차 중에서 가장 제동 성능이 뛰어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정중앙에 휠캡 부분에도 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은 남양연구소의 남의 N을 따온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N 마크가 여기저기 부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고, 이런 사이드 스커트의 포인트를 통해서 차가 더욱더 날렵해 보이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공력 성능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바람이 이렇게 유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사이드 스커트를 매끈하게 만들면 공력 성능을 높이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끝부분에도 이렇게 N이라고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예전 현대자동차 스포츠카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고성능 모델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 특징이죠. 리어휠 같은 경우에도 레드 캘리퍼로 마감되어 있고, 똑같이 19인치 경량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성능 차량들은 후면부의 디자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후면부가 얼마나 매력적이고 과격하냐, 이런 부분이 또 오너들로 하여금 만족스러운 부분인데, 코나 N의 후면부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주 만족도가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윗부분부터 보게 되면 순정 리어 스포일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와서 차를 더 안정적으로 눌러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기 브레이크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런 건 F1에서 좀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F1 브레이크 등에서 좀 영감을 얻은 것 같고, F1은 대신 사각형이죠. 그리고 테일라이트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고, 코나 여기만 보면 일반 코나랑 거의 비슷한데 여기 오른쪽에 또 N이라고 이렇게 마련되어 있죠. 그리고
방향시등 디자인도 일반 코나랑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정말 매력적인 디자인이에요. 이 부분 디퓨저가 정말로 과격하게, 정말 고성능이라면 당연스럽게 갖춰야 되는 그런 디퓨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역시나 이렇게 포인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주 만족스럽고, 머플러가 대구경 싱글 트윈 머플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플러가 정말로 커요. 성인 남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머플러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뒤에서 바라본 디자인이 정말 멋지죠. 딱 봐도 저 고성능이다, 뭔가 다른 코나다, 일반 코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전면부 마스크도 정말로 멋지지만 이 후면부 마스크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나, 고성능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실내에 타서 실내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요. 스티어링 휠에는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세미 버킷 시트인데, 세미 버킷 시트 중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홀딩력이 아주 좋더라고요. 제가 타보니까 여기도 진짜 옆구리를 꽉 잡아주고, 여기 있는 허벅지 지지대도 이렇게 단단하고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반 차량들보다는 확실히 면적면에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여기 중앙은 홀딩력 향상을 위해서 알칸타라로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내에 타봤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스티어링 휠 핸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은 이렇게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본 현대자동차 핸들 중에 탑3 안에 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잡았을 때 그립감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두꺼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느낌은 있어요. 잡았을 때 조금 얇다라는 느낌은 있고, 그리고 3시와 9시 방향에는 타공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뚫려 있지 않은데 여기는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손에 땀이 나더라도 그립감을 유지할 수 있게끔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다라는 특징이고, 알칸타라를 선택하면 여기가 다 알칸타라 소재로 바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뒤에는 역시나 패들 시프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변속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승해본 결과 미션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는데, 시승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관련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볼륨 조절하고, 모드 바꾸고, 음성인식 조절하고, 통화 받고 끊고, 즐겨찾기 버튼 조절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코나와 동일합니다. 오른쪽은 계기판의 메뉴 변경, 그리고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코나랑 똑같은데, 여기 있는 M 버튼과 여기 있는 NGS 버튼이 생겼습니다. M 버튼이 벨로스터 N 같은 경우에는 하나였는데 코나 N이 되면서 2개로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께서 과연 이 M 버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고성능 차량들, 포르쉐라든지 메르세데스 AMG라든지 그런 차량들은 요즘에 여기 핸들 밑에 버튼들이 하나 혹은 2개씩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M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개, 그리고 NGS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 버튼을 드라이빙 모드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원래 드라이빙 모드를 여기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른편에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면서 시선을 한 번 더 옮기지 않고, 그리고 직관적으로 쳐다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감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어떤 걸로 세팅해 놨냐면 N 모드로 바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행하다가 앞에가 좀 뚫렸다, 혹은 N 모드로 한번 달려봐야겠다라고 하면 이 버튼 누르면 바로 이렇게 N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N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모드보다도 더욱더 하드코어한 성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들은 각각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데,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 여기 가장 앞쪽에 N 모드가 있습니다. 사실 코나에는 다른 기능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기능들은 코나랑 거의 똑같아요. N 모드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N 모드 누르게 되면 여기서 스로틀을 몇 퍼센트 밟았는지, 오일 온도와 냉각수 온도, 브레이크 압력은 현재 내가 몇 프로로 밟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밟아볼게요. 밟으면 이렇게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가 몇 퍼센트 밟았는지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내가 인제 서킷이라든지 용인 스피드웨이라든지 서킷을 어택할 때 랩 타이머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건 바로 이 버튼입니다. 여기 커스텀 1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커스텀 1이 있고 커스텀 2가 있습니다. 커스텀 1, 2는 2가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냐면, 엔진과 스티어링, 그리고 서스펜션, 트랜스미션,
eLSD, ESC, 그리고 배기 사운드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여기서 모두 다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이렇게 3단계로 조작이 가능해요. 3단계로 모든 부분들이 핸들의 감도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핸들의 모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 편안한 스티어링 모드가 있고요, 스포티한 스티어링 모드가 있고, 다이나믹한 스티어링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의 감도까지도 모두 다 다르게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서스펜션, 댐핑의 압력이라든지 서스펜션의 단단함까지도 이렇게 3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까지 있어요. 스포츠 플러스로 놓게 되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와, 현대차가 이렇게 단단한 서스펜션을 만들어낸다고 할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스펜션 리뷰를 여러분들께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걸 사왔어요. 직접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가서 사왔는데, 제가 이 옆에 창문에 이걸 붙이고 이 안에 물컵을 넣어 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각각 서스펜션 모드별로 물이 얼만큼 쏟아지는지 그 부분을 좀 더 시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건 시승기에서 자세히 한번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스텀 1은 어떻게 세팅했냐면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했어요.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하고 ESC만 켜놨습니다. 이건 끄면 위험하니까, 일반 도로에서 ESC를 끄고 주행하면 위험하니까 이것만 켜놨고, 나머지는 다 스포츠 플러스로 세팅해놨고, 커스텀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버튼이 2개라 따로 설정하진 않았는데, 이걸 설정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M 버튼을 꾹 누릅니다. 꾹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른쪽 M 버튼에는 제가 커스텀 1을 설정해 놨고요, 왼쪽 M 버튼은 아까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해 놨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버튼 누르면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메뉴를 설정할 건지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NGS 같은 경우에는 N 그린 시프트라는 기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스트 같은 기능이에요. 우리가 분노의 질주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하나 딱 캐노피 올려가지고 버튼 딱 누르면 우왕 하고 달려가잖아요. 이 코나 N에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은 P라서 정차 중이라서 따로 작동하진 않는데, 우리가 주행 중일 때 NGS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력이 10마력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280마력짜리 차량인데 290마력으로 순간적으로 출력을 높여서 순간적인 가속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20초 동안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그 시간 동안은 엄청난 가속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또 코나 N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 부분을 보면 코나와 똑같습니다. 이런 버튼류들 똑같고 뭐 소재도 똑같고요. 큰 차이점은 없어요.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일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사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제가 사용해 보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좀 일체감이 떨어져서 이 부분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냐면, 뭐 에코 모드와 노멀 모드는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코나랑 큰 차이가 없는데,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가변 배기가 열려요. 가변 배기가 열리면서 배기 사운드가 좀 더 커지고, 그리고 오른쪽 N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커스텀 1 밑에 뜨죠. 내가 커스텀 1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오일 온도라든지 냉각수 온도, 그리고 하단에 엔진 스포츠 플러스 돼 있고, 스티어링 스포츠 플러스 돼 있고, 서스펜션 스포츠 플러스 돼 있고, 이런 정보들이 모두 다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N 모드 같은 경우는 RPM 게이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에코로 바꾸면 그냥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바꿔도 이렇게 RPM 게이지가 나오고, 오른쪽에는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현재 몇 단에 들어가 있는지도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편에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마련되어 있는데 한번 시동을 거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동을 껐고 좀 더 큰 소리를 위해서 문을 열고 시동 걸겠습니다.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 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래서 시동을 걸면 부릉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성능 차를 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모니터를 보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N 모드를 제외하고는 일반 현대자동차 메뉴랑 똑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여기 설정에서 여기 차량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로 코나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어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없고, 보시면 뭐 주행 중에 N 모드로 주행하면 주행 안전 시스템들이 꺼지게 할 수도 있고요. 나머지 안전 사양들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공조, 라이트, 도어, 디지털 키,
편의사항들까지도 일반 코나 모델과 이런 부분들은 큰 차이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있는 볼륨 조절, 맵, 내비, 즐겨찾기, 이전 곡, 다음 곡, 라디오, 미디어, 셋업 버튼 마련되어 있고 여기서는 튠을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상등은 정가운데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송풍구는 깔끔하게 이렇게 양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송풍구 디자인과 좌우에 있는 송풍구 디자인이 달라요. 이건 벤츠처럼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 벤츠 차량들이 GLA라든지 GLB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돌리면 막고 돌리면 바람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도 동그란 디자인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럼 좀 더 통일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여기서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 직관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여기서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바람의 방향은 요 밑에서 버튼으로 조절할 수 있고 에어컨 끄고 앞유리 성해 제거하고 여기서 또 한번 바람의 방향, 여기는 리어 성해 제거, 내부 공기 순환, 공기청정 기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C거잭 USB 포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충전 포트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부츠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 N 로고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속할 때 느낌은 이런 느낌 아주 좋아요. 요즘에 뭐 다이얼도 있고 버튼도 있는데 역시나 기어 변속은 이렇게 따라락 드르륵 하는 맛이 있어요. 요런 맛 아주 좋고 또 하나 또 감탄했던 게 수동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와, 요즘 세상에 이걸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이거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저 정말 오랜만에 봐요. 와, 사실 근데 이게 뭐 일반 그랜저나 소나타 이런 게 적용되었으면 엄청 욕을 먹었겠죠. 요즘 다 버튼식으로 적용하는데 왜 이걸 수동으로 넣었냐고 욕 먹었겠지만 이건 코나 N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요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듭니다. 그래서 딱 주차하고 나서 뭐 후진 주차하고 전진으로 살짝 주차했다가 피 딱 놓고 마지막에 사이드 브레이크 딱 당기면 주차 딱 끝나는 거죠. 원래 주차의 마무리는 이 사이드 브레이크로 딱 당겨서 주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감성이 코나 N에는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만족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이빙 모드 변경할 수 있는데 코나 N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클릭하면 트랙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션이 스노우가 있고요, 딥 스노우가 있고 머드가 있고 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만 있는 게 아니라 트랙션 모드까지 있기 때문에 고성능이지만 SUV라는 사실도 잊지 않게끔 모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열선 통풍 시트가 있어요. 와, 이런 고성능 모델, 그리고 알칸타라 시트에 너무나 반가운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서킷을 탈 때 조금 더 쾌적하게 탈 수 있게끔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열선 핸들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ESC를 여기서 따로 끌 수도 있고요. 동승석까지 열선 통풍 마련되어 있고 주차 센서, 그리고 카메라는 후방 카메라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전 후방 다 있지만 카메라는 후방만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따로 커버는 없고 키는 일반 현대자동차 스마트 키랑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요. 어느새 지금 리뷰하다 보니까 해가 졌는데 여기 하이패스도 적용되어 있고 SOS 콜과 블루링크 버튼, 볼륨 조절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두꺼워요. 요즘 베젤리스까지 적용돼서 상당히 얇아진 추세인데 아무래도 하이패스가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코나는 따로 여기 들어가지 않고 아직까지 사이드 미러에 하이패스를 넣는 방식으로 돼 있어서 사이드 미러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때문에 라이트를 켜놨는데 LED 라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호박등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조수석도 물론 세미 버킷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기 알칸타라, 그래서 덜 미끄러지게끔 마찰력을 높여주는 거죠. 알칸타라 시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좌석은 설명을 드렸고 지금 해가 좀 지긴 했지만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은 코나가 큰 사이즈의 SUV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게 넓진 않아요. 하지만 SUV이기 때문에 가족 4명이 불편하진 않게 탈 수 있다. 4명이 탈 수는 있다라는 게 또 코나 N이 가진 또 벨로스터 N과 차이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무릎 공간은 요 정도 남아요. 앞에 178인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주먹 하나 이상은 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좁진 않아요. 아이들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것 같고 위쪽에 손잡이, 옷걸이 마련되어 있고 따로 뭐 썬블라인드 이런 건 당연히 없죠. 코나에는. 그래도 열선 시트는 있습니다. 무려 2단계로 조절이 되고 뒤에 등도 LED는 아니에요. 노란색 호박등이고 그리고 송풍구는 뒤에 따로 없습니다. 충전 포트 하나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암레스트 내려보면 컵홀더 2개 마련되어 있고 따로 커버링은 없어요. 그리고 헤드룸을 보여드리면 따로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은 안 됩니다. 리클라이닝은 안 되고 헤드룸은 요 정도. 제가 허리를 완전히 고추 세우면 머리가 살짝 닿을까 말까, 닿진 않는, 닿을까 말까 그 정도고요. 좀 편하게 앉으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 높이를 가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아우디 Q5 페이스리프트 탔잖아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뒷공간은 Q5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머리가 닿았어요. 허리를 펴면. 근데 코나 N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기적으로는 크게 뭐 넉넉하진 않지만 큰 불만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패밀리 SUV로 쓰고 주말에 혹은 혼자 탈 때는 또 고성능 SUV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게 코나 N의 벨로스터 N 대비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고성능 모델인 코나 N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시승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시승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자동차 코나 N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